안녕하세요. 블랙벨 센터 강윤석 관장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관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관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시합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지니까 도장에 안 나오더라. 또 오히려 더 도장을 다니기 싫어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합에 나가지 않는 도장이 운동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시합에 나가지 않는 도장이 운동을 잘 할까요, 과연? 시합에 나가는 도장은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훈련도 많이 할 것이고, 시합에 나가서 보면 그만큼의 어떤 상대들의 실력이 그 수준을 깨닫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또 실력이 또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상대와 나를 비교해서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뭘 더 해야 될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그냥 도장 안에서 도장 행사만 하고 도장 안에서만 있는 그런 수련생들을 가진 도장이 운동을 잘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도장들이 잘 되길 바라고 각 도장들마다 특성이 있지만, 일단 시합을 뛰는 도장은 실력이 높다고 보는 게 일단 어떤 분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합을 이기려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분과 그 불안은 거의 신체적인 그 현상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흥분과 불안은 이런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시합을 뛰는데 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졌을 때 그런 모습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어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 그런데 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시합을 나갔을 때 이겼을 때 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 불안이 흥분으로 바뀌겠죠. 이겼을 때 그 환호, 감격,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하기도 어렵고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안 해보고도 후회하고 해보고도 후회할 것 같으면 해보고 후회하자고. 그런데 이런 게 어디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또 길러지는지 우리가 오늘 또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딱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핵심을 딱 얘기를 하자면, 성공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즐거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권도가 좋고 운동이 좋아서 시합을 나갔는데, 시합에 나가서 또 지면 어떻습니까? 김연아 선수의 명언이 저는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사다마와 경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니까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말했죠. 저는 아사다마 신경 안 쓰는데 저는 즐기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올림픽에 나갈 때. 그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할까요? 우리 부모님들한테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들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도전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에게 저도 된다고 해도 실패하고 또 된다고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네, 물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가 이기고 다른 아이가 성적이 좋고 다른 아이가 뭔가를 해내고 했을 때 그 아이를 참 부러워하셨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알죠. 내 아이는 압니다. 잘해야 되는구나. 성공해야 되는구나. 실패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차라리 실패하고 어떤 비난받고 어떤 그런 실망감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애들이나 예전에 어떤 포럼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하라고 기회를 줬더니 한국 기자 끝끝내 질문 못하고 중국 기자인가 질문했죠. 그렇게 손들고 번쩍 손들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제가 뭘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손들고 대답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많지 않습니다.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냐면, 저희 아이는 이번에 해서 같이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네가 오늘 시합에서 비록 졌지만 이런 부분 참 잘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상대가 너무 잘하는 상대를 만났는데 네가 이런 건 잘 해냈구나. 상대방이 이렇게 했을 때 네가 당황하지 않고 이런 건 참 잘하더라.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물론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겼을 때나 졌을 때나 항상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딱 집어주고 네가 성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그게 시합이고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다음에 잘하면 돼. 그리고 뭘 잘해야 돼요? 어, 그걸 정확하게 짚어주고 칭찬할 건 칭찬해주고 아무리 이겼더라도 잘못한 건 잘못해 지적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이겼을 때 뭐 분에 넘치는 축하를 해주면 안 돼요. 왜? 그럼 결국 와 금메달 땄다 막 이렇게 해주면 그때 아는 거죠. 아 금메달을 따야 되는구나. 이겨야 되는구나.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시합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어떤 잘못된 점과 잘한 점 그리고 지난번에 비해서 네가 성장한 점을 딱딱딱 집어주면서 다음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칭찬해주고 다시 또 다음 목표를 설정해주고 또 성취했을 때 칭찬해주고 이러면 도전 정신은 저절로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결과에 연연하고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주어야 될 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것들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의 결론은 앞부분에 나왔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이 더 많아요. 실수도 더 많고 성공한 사람은 뭐예요? 실패한 순간에서 한 번 더 시도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이 좋은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한 번 더 시도하고 한 번 더 성공하고 그러나 비록 실패할지라도 거기서 깨닫고 느끼고 또 보람이 있다면 그런 인생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삐까뻔쩍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타고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저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아니면 뭐 이건희 회장님이나 이재용 회장님 그런 분들보다는 내가 아무리 살아도 내 인간의 가치가 그분들보다 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출발점은 달라요. 그래요. 인생은 평등하지 않아요. 그거를 제가 그렇죠. 한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자기 출발점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너희 부모님이 가난해서 여러분이 가난해서 제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태어나면서 주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어진 이 출발점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내가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가치의 척도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비교 분석을 할 땐 남과 비교해서 좋은 점과 잘한 점은 좋은 점은 본받기도 하고 잘못된 점은 내가 고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비교 말고 쟤는 저렇게 부러워하는 비교 있죠. 뭐 쟤는 저런 돈을 얼마 버는데 쟤는 돈이 얼마 있는데 쟤는 뭐 어떤데 그게 가장 빨리 불행해지는 방법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고 가장 빨리 행복해지는 방법은 지난날의 나보다 오늘 성장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합 같은 거 우리가 운동에서 시합을 나가지 않는다면 태권도의 품새, 기본 동작 모든 게 치고 뭐 때리고 차고 맞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이거든요. 두뇌 게임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내가 거기서 그 찰나의 순간에 생각의 순발력 이게 늦어지면 개인 경기가 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순발력 판단력 이런 거를 기르기 위해서는 정말 그 겨루기 이런 대련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생패의 어떤 그거를 내가 혼자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그 도전의 장, 그 어떤 투쟁의 장으로 스스로 그 꼬맹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그 걸어서 자기 스스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자체만으로 시합에 출전하는 자체만으로 대단합니다. 정말 모자른 부모는요. 자기 아이가 질까봐 시합에 안 내보내는 부모예요. 아이가 졌다고 시합에 안 내보내는 부모도 마찬가지로 모자릅니다. 지는 게 뭐가 중요한 게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이기기 위해서 시합에 나가는 게 아니라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그렇게 양육하는 게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내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고 그 좋은 교육의 도구로 시합을 활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시합에 나가는 거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뭐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다치는 거는 어쨌든 뭐 놀이터에서도 다치죠. 그런 거 두려우면 어디 뭐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말하지만 단단하게 자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범님들 정말 박수 쳐주세요. 부모님들
부모님들 경비 계산 딱딱딱딱딱 해갖고 왜 이렇게 많이 걷어서 적게 걷어서 하시잖아요. 사모님들 많이 걷지 않아요. 근데 정말 저 자식 기르면 선생님이라 해서 용돈 드리겠어요. 주말도 없이 그렇게 뛰시는 사모님들 뭐가 잘못됐네, 이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지적질만 하지 마시고요. 좀 사모님들도 어리고 또 우리 사모님 혼자서 나이가 많은 경력이 많은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많이 통솔하고 학부모님들도 신경 쓰고 아이들도 신경 쓰려면 버겁습니다. 근데 저기 앉아서 누가 지적질하고 이런 학부모들은 별로 저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와서 도와주시고 뭐 도와줄 거 없어요 하고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 자, 우리는 완성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정말 많은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함께 할 때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가 있고 우리가 함께 할 때 보다 나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고자 그리고 어떤 도장을 비난하고자 이런 얘기를 올린 게 아니라 저는 이 길을 선택했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올리는 것도 우리 부모님들도 지도자들도 좀 같이 보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제 생각을 함께 공유하면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도장으로서 교육으로서 바꿔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도전 정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좋은 얘기로 또 부모님들께서 질문하시거나 지도자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